지난번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 비전위원회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질병의 확산, 민생의 붕괴, 공포의 전염이라는 삼중 위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생기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의 붕괴와 일자리 및 소득의 급감이 이루어지고 모든 국민이 생존의 문제로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고령, 독거인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질병을 확산시킨 무책임한 반사회적 행동도 드러났지만 위기의 책임을 묻는 내부 논쟁은 여전합니다. 세계적 위기인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불확실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 비전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흘에서 2주간에 걸친 온 국민의 자발적 자기관리, 자가격리형 자기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고, 둘째로 국민당 평균 50만 원 이내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전시에 준하는 재난 시기에 기본소득을 실현하며, 셋째,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과 기금 사용뿐 아니라 코로나19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도 검토해야 하며, 넷째로 자기관리 기간 동안 혁신적인 재택근무, 재택학습, 가족돌봄 및 방문진료, 방문돌봄, 자원봉사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가동해서 세계적 위기를 돌파하는 새로운 재난극복 시스템의 한류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그 다음 이하는 지금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병 퇴치와 확산의 핵심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완벽한 자기격리가 확산 속도를 늦추는 가장 명료한 방법입니다. 전 국민의 자발적인 자기관리, 자가격리는 과도한 대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감염원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하면 질병 확산을 막고 각종 현실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간단 명료한 처방일 것입니다. 문제는 생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먼저입니다. 긴급 추경과 기금 활용, 필요하다면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통해 우선 5조라도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의 소득을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 위기에는 외출이 수반되는 소비 진작이 아닌 생계소득 보장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버텨야지 기업도 버티고 경제도 버팁니다. 생활지원금이냐 기본소득이냐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온 국민이냐 2천만 명이냐 1천만 명이냐도 중요하지 않고, 5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가능한 빨리 지급해서 신속하게 자가격리형 자기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미 홍콩 정부는 경기 부진과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1인당 평균 156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의 상당 부분을 이런 실질적 방향으로 쓰고 중앙과 지방의 기금을 과감히 쓰고, 신속한 결정과 집행이 어려우면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도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최대 보름 동안 국민 전체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비 지원에 평균 50만 원을 5천만 명에게 지급할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이 예를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안을 제안했다라고 쓰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나머지 쭉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성명의 구체적인 3페이지에는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정하는 소득순위 1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보편복지 논쟁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정규직, 공공기관, 정규 근무자, 교직원 등 안정적 소득자와 부유층을 제외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하로는 첫째로는 이러한 시기에 최대한의 온라인 강의와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 현장 실무자들과 의논을 해본 바에 의하면
수업 일수와 법정 수업 실수에 대한 법규만 신속히 정비된다면 현 시점에서도 현재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도 당장 필요한 한두 주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 휴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서 시수를 인정받는 전환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교육 현장의 판단이고 사교육계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긴급한 마을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유아 돌봄 사업을 이렇게 포괄적인 범국민적인 자기관리와 자가격리가 이루어질 때 대부분 가족 돌봄으로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센터, 종교기관, 비영리단체와 협력한 영유아 돌봄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각종 자원봉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들로 하여금 적절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이용하고 현재 세계 최고의 택배 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앞으로 신속 배송 시스템을 갖추면 더 이상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통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 개인의 경우만 해도 이미 며칠 전부터 선거 캠프 개방을 잠정 중단했고 선거 관련 회의를 다 화상회의로 전환했습니다. 민간 방역 활동에 참가하고 민생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와 유튜브를 통한 소통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최근의 상황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여야의 각 정당과 선관위에서 깨끗한 선거, 토론 중심의 선거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프레임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면서 어떻게 대구 코로나라는 용어 사용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에 대한 논쟁, 검찰에 대한 논쟁을 정파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조차도 신천지의 정확한 명단 확보는 그것을 위한 공권력 확보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프레임 싸움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공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뭉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공포를 이기고 포용과 협력으로 배제와 봉쇄, 차별과 혐오를 뚫고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으로 재난 극복의 신기원을 창조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 총단결과 속전속결의 원칙 아래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돌보고 국민 개개인이 서로를 돌보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포용국가로 가는 큰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포용국가 비전위원회가 최근에 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를 긴밀하게 하고 위기 대처에 대한 나름의 제안을 하는 이유입니다. 코리아는 강합니다. 대한국민, 즉 코리안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코리아가 코로나를 이길 것입니다.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상상력과 결단,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의 상호 협력, 국민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